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5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면서 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 않자 또 미국과 한국 시장 또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네.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그 안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큰 네. 시장이 이어질지 매니저님의 의견도 함께 여쭤볼게요. 일단 뭐 시장이 뭐 V자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래도 시장이 여기서 막 다시 한번 추가 급락이 나온다라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찍었고요. 이제 사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온 상태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그 FOMC 의사록에서도 어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었는데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여러 차례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달과 또 7월 달에 빅스텝으로 가파른 그 상반기 내에 이제 어떤 그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젠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던 얘기고 중국 봉쇄 같은 문제도 서서히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이제 푸틴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만남을 또 이제 제안을 했고 또 과정에서 또 아무리 늦어도 올해 하반기 한 9월 정도에는 또 휴정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는 시장은 또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정점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은 없다.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좀 박스피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여기에서 뭐 추가 급락에 대한 또 그리고 시장 폭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테스트는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친환경 자동차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올해 1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섹터에서도 ISC나 뭐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 종목들 정말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시장에 낙폭이 나왔던 게 이젠 그 성장주들, 뭐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게임이나 메타버스 이 섹터가 낙폭이 가장 컸던 거지 그 외 섹터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좀 낙폭 과대나 종목들도 많고 또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을 너무 걱정하고 또 오히려 시장에 어떤 반대에 베팅하는 뭐 인버스라든지 또 숏을 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고요. 서서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어떤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새 정책과 또 그리고 기업들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또 매수의 적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 네. 나눠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목 점검 두 네. 종목만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앞서 봤듯이 우리 시장이 아직 변동성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매니저님들 기업 잘 가고 있죠. 네. 먼저 위직 스튜디오가 또 13% 이상의 네. 수익을 넘기고 있어요.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혹시 변경사항 있으실까요? 네, 요 종목이 이제 코세스의 후속주로 이제 메타버스가 너무나 낙폭 과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게임보다 좀 좋은 점이 메타버스는 사실상 이제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삼성의 대규모 투자 예고를 한 상태고 게임은 어떤 이제 게임의 흥행, 신작의 흥행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게임은 또 암호화폐 시장이 완벽하게 살아나야지 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승에 나와주는 건데 사실 신작에 대한 어떤 흥행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어떤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와 또 글로벌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애플 또한 올해 상반기에 또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과 또 그리고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코세스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도 4~5%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2,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루타를 말씀드렸는데 2루타 35,000원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더 상향 조치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31,000원으로 상향 조치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35,0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35,0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밖에도 어제 2루타 치셨던 맞습니다. 나라 M&D도 10% 육박하는 수익을 달성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전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나라 MMD인데요. 이제 나라 MMD가 이제 올해 1월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대 주주가 LG전자고요. 지분 12.57%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LG전자 또 LG그룹 차원에서 전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애플카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증설과 또 그 신설 계획을 좀 발표했던 만큼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이제 2020 장비고요. 그래서 나인테크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나라의 MD 같은 경우는 LG그룹의 어떤 전장 사업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7개의 종속 회사를 출자 법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직접적으로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현지에서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금형 부품이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LG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로봇에도 금형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전 또 그리고 전장 사업 확대 또 로봇 사업 확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은 나라 MMD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오늘도 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요. 매수가 대비 한 9%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9,300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00원. 다만 손절가를 대폭 상향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상향 조치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손절가를 대폭 상향해 주신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63조 투자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토엔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슈가 있으면서 무려 네. 6%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리는 말에 계속해서 올라타면 될까요, 저희는? 아직 덜 달렸고요. 이제 출발했으니까는 충분히 올라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고차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서 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 자체가 최근에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기한 현상이 가격 역전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위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조금까지 받는 다음에 한 3,400 정도가 되는데 네. 중고차가 한 3,800만 원에 팔려요. 그래서 최근에 신차 대기 일수가 너무나 길어지고 또 웬만한 차들이 1년 가까이 기다린 차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 시장은 굉장히 뜨겁고요. 또 대기업의 어떤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있어서 또 최대 수혜주가 또 오토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엔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중고차 시장 안에서 저희는 오토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토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오토엔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엔의 안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중고차 업체 말씀해 주셨는데 중고차들도 요즘 플랫폼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에 새 차나 뭐 자동차 부품 교체 이런 것들도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토엔이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토엔도 뭐 세차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 또 수리까지도 다 하는 업체가 통합 플랫폼 업체가 이제 오토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최근에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뭐 K카라고 온라인 중고 업체도 지금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계속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오토엔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 벤처, 사내 벤처에서 시작된 기업이고 현대차의 어떤 대규모 투자 확대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최근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었는데요. 그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토엔을 가져왔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토엔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좀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좀 분사를 했고요. 올해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1월 달에 제일 먼저 상장한 기업이 이제 오토엔이고요. 상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200% 이상의 큰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전용 전문 플랫폼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포마켓, 자동차 개발부터 또 이제 판매까지가 1차 시장에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장이 비포 마켓이고요. 애프터 마켓이 차량이 이제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부터가 이제 애프터 마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차 시장, 2차 시장을 통합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 대표 업체가 오토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의 어떤 소모품과 또 점검, 또 세차까지 통합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사내 벤처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번에 63조 대규모 투자액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과 함께 오토엔이 가장 최근에 강력하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컸던 이유는 현대차의 어떤 중고차 시장 진출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지연이 되면서 내년 5월부터나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고차 단체가 현대차 그룹의 상대로 중고차 사업 진출을 좀 미뤄달라라고 사업 조정 조치를 냈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중고차 사업을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라고 1년 연기 공고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롯데 렌탈이라든지 SK 렌터카와 다르게 내년 5월까지 1년 정도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분명히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연이 됐다. 그 여파로 오토엔 같은 경우도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여서 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되었고 이제 지금 기대감만 좀 살아있는 상태고 63조 투자에도 같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가 지금 딱 5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내년에 다음 달이 6개월째인데 의무 보유 모든 신규 상장주는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토엔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8.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지금 나올 물량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이 이제 6개월째이기 때문에 6개월째 이제 한 7에서 8% 정도의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고 사실 유통 물량 자체가 29.6%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8%밖에 되지 않은 않기 때문에 이미 나올 물량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이미 50% 이상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고 또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에서 가장 직접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오토엔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중고차 진출 소식에 강세 보였다가 다시 유예한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네. 키웠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5월을 바라보고 조금 길게 봐도 될지 그런데 안타를 가져오셔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워낙에 좀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안타를 말씀드렸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시장이라 보고 있어요. 뭐 가격 덤핑 사례도 굉장히 많고 허위 매물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요. 뭐 침수 차례든지 키로수 조작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13,200원을 가져왔습니다. 13,500원 부구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6,500원, 또 2차 목표가는 18,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타로 16,500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오토엔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시장이 빠지면서 당연히 증권주들은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투자증권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사실 증권주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또 하나투자증권 하면 대규모 IPO 관련주로 많이 엮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야놀자, 두나무 네. 여러 가지 유니콘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권주 대표적인 뭐 증권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하나투자증권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두나무 상장 기대감과 또 그리고 토스 상장 기대감이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 3대 거래소인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20% 가까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또 2위인 빗썸이
그 비덴트가 오늘 4~5% 정도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가장 대표고 또 두나무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거기에 대장주인 하나투자증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빅스텝 발언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오늘 좀 성장주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그럼 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하나투자증권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네,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하나투자증권은 2루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투자증권은 2루타입니다. 네. 아까 봤듯이 증권주들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종목 가져오신 건 그래도 반등을 노려봐도 된다는 뜻일지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 네. 함께 들어볼게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또 다른 이제 증권 관련 종목들보다 낙폭은 제한적이었고 고점 대비 이미 40% 이상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두나무와 또 그리고 이제 토스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래 먹거리인 핀테크 사업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하락으로 증권주들의 낙폭은 충분히 나온 상태고요. 두나무 지분을 6%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스 혁신법인 그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 또한 카카오 그룹 이후에 가장 국내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이고 또 이제 그 토스도 사실상 이제 기업 가치가 20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토스와 두나무 상장 기대감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앞으로 기대감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또 손절 라인 때는 3,600원을 가져왔습니다. 1차 목표가는 4,400원, 2차는 4,800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 또 끝나고 있으시죠, 매니저님? 네, 일단 오늘은 밤 9시 30분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국내 증시는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시장에 아직 주도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9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홈런 치세요.